자, 이번 강의에서는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작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바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MySQL이나 아니면 MariaDB 아니면 OracleDB 또 아니면 스마트폰 응용 시간에 배우셨던 SQLite 등 어떤 하나라도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JDBC라고 하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죠. 이 JDBC 드라이버는 자바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따라서 DB를 다루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JDBC가 그 인터페이스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각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맞게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맞는 드라이버만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MySQL DB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JDBC 드라이버 커넥터죠. 네, 그것을 설치하고 각각의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JSP를 배우시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MySQL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실습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MySQL 데이터베이스고, 보통 실무용에서는 윈도우즈용의 MySQL도 사용하지만 리눅스용의 MySQL을 이제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실습하실 때 보게 되면 워크벤치를 이용을 해서 MySQL을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SQL 문장을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시는데 실무에서는 리눅스 형태의 MySQL을 많이도 사용합니다. 따라서 리눅스형에서의 MySQL은 대부분 명령어 모드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워크벤치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 가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실습은 워크벤치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명령어 모드로 해서 SQL문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ySQL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QL문의 개념과 주요 명령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도 잠깐 했던 내용들인데 SQL 문 중에 셀렉트문을 이용해서 질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계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문을 이용해서 질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동시에 조회해서 질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DDL로 테이블의 구조를 정의하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며 여섯 번째로 DML로 데이터를 삽입, 수정,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우리가 읽을 때 SQL 혹은 SQL로 읽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활용하려면 이 SQL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SQL에 대한 내용들을 잠시 조금 더 알아보면 이 SQL문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제작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공개되고 그 각 제조 회사는 이 표준 SQL에 맞춰서 DBMS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이 표준 SQL은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SQL 표준은 다른 시스템에서도 이식성이 좋습니다. 서버용이 됐던 개인용이 됐던 휴대용 장비가 되던 그 각각에서 운영되어지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마다 상호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SQL문은 다른 시스템에서 이식하는데 별 문제가 없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표준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SQL의 표준은 처음에 SQL 86부터 시작해서 지금 SQL 2019까지 계속 개선된 표준화로 발표되고 있으며 이건 지금도 계속 개선안이 연구되고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SQL은 대화식 언어입니다.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 작성, 컴파일 및 디버깅, 실행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SQL은 이와 달리 바로 질의하고 결과를 얻는 대화식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산형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입니다. SQL은 분산형 구조인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지원을 하고요. 즉 클라이언트에서 질의를 하면 서버에서 그 질의를 받아서 처리한 후에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모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SQL문이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즉 많은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되도록이면 표준 SQL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지만 각 회사마다 DBMS의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전히 통일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표준 SQL문을 지키면서 서로 다른 형태의 그 SQL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QL문의 분류는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MD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조작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선택, 셀렉트 하거나 삽입, 인서트 하거나 수정, 업데이트 하거나 딜리트, 삭제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언어입니다. 이 DML 구문이 사용되어지는 대상은 데이터가 저장되어져 있는 테이블의 행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DM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이전에 테이블이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SQL문 중에 select, insert, 그 다음 update, delete가 이 구문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맨 아랫부분의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SQL문도 이 DML에 속하게 되고 즉 테이블에 데이터를 변경했을 때 즉 입력이나 수정이나 사정할 때도 실제 테이블에 완전히 적용하지 않고 임시로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트랜잭션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MySQL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SQL문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실무에서는 리눅스형의 MySQL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MySQL 서버를 사용을 할 때 이때는 워크벤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명령어 모드로만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워크벤치는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시고 저하고 연습을 하실 때는 명령어 모드로 작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ySQL에 로그인하는 방법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MySQL 서버에 로그인할 때 루트 값이 ID 값이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관리자형의 패스워드는 1, 2, 3, 4로 우리가 정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MySQL에 로그인이 됐다라고 하고 MySQL 안에서 사용하는 SQL문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저하고 좀 알아보시면 일단 먼저 MySQL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있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만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SQL 문이 show라고 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show,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 s를 넣어서 뒤에 항상 세미콜론을 찍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종료되어지는 부분에다가는 세미콜론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쭉 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데이터베이스들과는 별도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으시면 이때 사용하는 것이 create라고 하는 SQL문입니다. 그래서 create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명을 이제 주시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렇게 만든 데이터베이스 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제어하는 것, 즉 데이터를 검색, 그 다음에 수정, 삭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고 그 테이블 안에 모든 데이터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들었던 테스트 DB라고 하는 DB 안에 테이블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들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때 그러면 만드셨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려면 use라고 하는 SQL문을 쓰시게 돼서 이 SQL문 use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테스트 DB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동한 상태에서 그 안에다가 테이블을 만들 때 만드는 SQL문은 create라고 하는 문이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의 이름 그리고 그 테이블 안에 사용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필드, 즉 id라고 하는 필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필드의 데이터 타입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어지는 옵션들 즉 데이터가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그리고 이 데이터가 자동 증가하느냐 아니면 그냥 값으로 입력을 받느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이거는 자동으로 값이 증가를 시키게 되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인티저 값들을 번호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자동 입력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타입인데 배열 타입이죠 우리가 보통 근데 이거를 우리가 유동적으로 쓰여야지 정적으로 쓰게 되면은 만약에 20바이트라고 하는 데이터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20바이트를 다 안 쓰게 되면 메모리 공간에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이걸 유동적으로 쓴다라는 게 앞에 바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캐릭터 20바이트가 이제 있는 거고 난 널이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 테이블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는 게 바로 show 아까 얘기했던 show databases 그 다음에 show tables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insert 문장 그 다음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하는 것이 select 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과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화면을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 하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 창을 열죠.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MySQL 서버에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MySQL이라는 명령어를 주시고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저의 옵션이죠. 그리고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기 위한 아이디가 바로 루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P라고 하는 것은 P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MySQL U 루트에 P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패스워드를 넣어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패스워드는 MySQL 서버를 설치할 때 1, 2, 3, 4로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1, 2, 3, 4를 정의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MySQL 서버로 로그인이 돼서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필드에 가셔서는 직접 명령어를 이와 같이 하지 원크 배치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눅스 타입의 MySQL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와 같은 형식이 이제 직접 명령어를 치는 방법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직접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MySQL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이 됐습니다.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show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s 해서 쭉 하게 되면 이건 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처음 설치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는 아마도 인포메이션 스키마 DB 그리고 퍼포먼스 스키마 DB 그리고 있으면 뭐 테스트나 월드 DB 뭐 이렇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 나머지는 제가 테스트했던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확인을 하셨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문장이 바로 create라고 하는 문이죠. 그래서 create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명, 그래서 여기서는 testdb라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database testdb 하고 나서 항상 뒤에 명령이 끝났다라고 하면 세미콜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 항상 쿼리 OK라고 하는 애가 뜹니다. 지리어가 정상적으로 실행됐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쿼리 OK가 안 나오고 에러 메시지가 떨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잘못 입력하신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진짜 우리가 만든 테스트 DB라고 하는 DB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위해서는 show라고 하는 명령어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하시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테스트 DB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버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구문은 show라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것은 create라고 하는 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간략하게 전체 내용을 알아봤던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검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정, 삭제, 그 다음에 입력, 이와 같은 내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내용이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DB 안에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 안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해당되어지는 필드들을 여러분들이 선언을 해 주셔야 되죠. 따라서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내용들을 쭉 보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전에 Test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든 DB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use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따라서 use라는 구문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거나 혹은 변경할 때 사용되어지는 구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뜨고요. MySQL이라고 하는 프롬프트 상에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 id, name,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필드명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구조체 C 언어에서 구조체 생각하셨는데, 구조체 선언하고 구조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멤버를 선언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 안에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id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 그 필드에 데이터가 들어갈 때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고, 난 널이란 얘기는 널은 공간은 확보되어 있지만 값이 없는 형태니까 난 널, 값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토 인크리먼트란 얘기는 자동 증가를 시켜라라는 얘기입니다.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어떤 값들이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순서적으로 그 값들이 증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증가하는 오토 인크리먼트는 자동으로 1부터 증가하는 값을 입력을 할 때 쓰고요. 한 가지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오토 인크리먼트로 지정할 때는 키 값을, 즉 필드의 값이 인덱스 그 값이 프라이머리나 혹은 유니크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name이라고 하는 필드에 여러분들 변수형 캐릭터의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배열로 말하자면 20바이트짜리를 이제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난 널, 예, 여러분들 값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로 해서 id라고 하는 필드를 기본 키로 가겠다. 그리고 그 기본 키는 자동 증가하는 형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선언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직접 명령어로 입력을 잘 하시고 나면요. 그 밑에 보시죠. 예, 쿼리 OK가 떨어집니다. 쿼리 OK는 정상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오류 메시지가 뜨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오른쪽 화면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이제 테이블이 진짜 존재하는지 show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테이블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테이블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보고 싶으면 테이블의 열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이제 description이라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DSC라고 하는 구문을 넣고 테이블 명을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표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SQL문은 일반적으로 대소문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문자로 쓰려면 몽땅 다 대문자로, 소문자로 쓰려면 소문자로 이렇게 통일하는 것이 여러분들 구문을 읽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MySQL에서의 성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만드셨고 그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각각의 필드들을 정의를 해서 일단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입력하는 구문은 바로 insert라고 하는 구문이죠. 따라서 insert, 그 다음에 into, 그리고 테이블 명인 테스트, 그리고 그 테이블 명 안에 있는 필드들. 아까 id는 자동 증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넣는 것이 아니라 걔는 값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name이라고 하는 필드에 values 값이 들어가는데 그 값이 캐릭터 타입이었죠. 아까 20바이트짜리. 그래서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을 넣어서 끝에 이제 세미콜론을 한 다음에 엔터를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구문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에러 1366에 hy 빵빵빵 이렇게 하고 이게 떴는데 문장을 잘 봤더니 incorrect string value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tring 값이 문자열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디에 컬럼의 컬럼이 name인 것, 거기 안에 지금 문자열 형식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정확하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MySQL 문에서 한글을 입력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세요. 꼭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 내용은 우리 처음에 MySQL을 할 때나 아니면 JSP 문장을 썼을 때도 꼭 이게 나오는 문제인데 한글셋이 깨지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예 처음부터 세팅부터 시작을 할 때 설치할 때 그 옵션을 추가해서 하면 좋은데 만약에 기존에 설치가 된 거라면 지금 이제 확인하셔야 되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명령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alter 변경해라 뭐를 테이블을, 근데 그때 테이블 네임이 테스트다. 이때 convert to 전환시켜라 변환시켜라 뭐를 캐릭터 셋을 utf8로 라고 하는 구문을 넣어주시면 쿼리 OK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인설트문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insert into 테이블명인 테스트 필드의 이름이 name, 거기 안에 값들을 넣어서 엔터를 쳤더니 이번에는 이제 오류 메시지가 안 떴죠. 그래서 확인해서 봤더니 이제 확인하는 것은 셀렉트 구문이죠. 셀렉트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거기다 별 에스트리스크를 쳤는데 이거는 모든 필드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all이라고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all, all. 그래서 from 어디로부터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로부터 하고 엔터를 빵 쳤더니만 바로 이제 표와 같은 것이 뜨죠. 분명히 id라고 하는 값이 여러분들 입력을 1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값이 1, 그리고 네임 필드가 지금 들어갔던 한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id에 초기 값이 0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디폴트 값이 0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 값이 들어갔으니까 0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1이 되는 거죠. 만약에 id가 1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 증가가 되니까 1에 대해서 1 플러스 하게 되면 여기 처음에 id 값이 2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몇 개를 더 좀 넣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서트 문을 여러분들이 두 개를 좀 더 수행을 해서 데이터를 좀 두 개를 더 넣겠습니다. insert into 그리고 테스트는 테이블 명이죠. 거기에 필드 네임 그리고 데이터 값. 그래서 하나 넣으시고 이익준이라는 데이터 하나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insert 구문을 이용해서 최송화라고 하는 데이터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때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형식이 바로 select라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우리가 select 구문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주는 기본적인 문장이죠. 그래서 select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문장에 from 그 다음에 테이블 명을 써주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id 값 나오고 네임 필드에 해당되어지는 데이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넣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데이터를 하나 더 넣으시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4개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이렇게 그냥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빨간 박스 부분이 바로 셀렉트를 하는데 열의 이름을 줍니다. 지금까지는 별표라고 에스테리스크라는 올이라고 하는 형태를 줬는데 특정된 열만 줄 거예요. 열만 주고 그리고 어디로부터 테이블 명으로부터 단 where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건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좀 해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인서트 문장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인서트 구문은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명령으로 insert into 그리고 테이블 명 그리고 열 해당되어지는 열이요. 우리는 이제 name이라고 하는 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열 안에 value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insert 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입력한 데이터를 이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셨던 여러 가지 필드 네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통 데이터베이스 개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개체 이름을 우리가 보통 식별자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데이터베이스의 개체라는 얘기는 개체입니다. 개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인덱스, 열, 인덱스, 그 다음에 뷰, 트리거,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보통 개체를 의미합니다. MySQL에서는 이러한 개체를 정의할 때 몇 가지 규칙을 좀 따라야 하는데 첫 번째, 알파벳 A부터 Z, 소문자의 Z, A부터 Z까지, 그리고 대문자의 A부터 Z까지, 그 다음에 숫자 0부터 9까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설정은 영문자의 대문자나 소문자 어떤 것을 사용해도 소문자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개체 이름은 최대 64자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어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즉 예를 들자면 필드의 네임을 create 뭐 이런 거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테이블에 select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되시죠. select는 예어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개체 이름은 원칙적으로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만 중간에 공백을 꼭 사용하시려면 escape 아래에 묶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싱글 다운 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묶어 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 점 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체 이름을 줄 때는 되도록이면 알기 쉽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너무 길게 해주는 것보다는 짧으면서도 이름만으로도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이게 맨 마지막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리눅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테이블의 이름은 모두 소문자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윈도우즈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리눅스 형태에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시려면 개체 이름은 모두 소문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미리 먼저 요 내용을 명심하고요. 그 다음 이제 셀렉트 문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에 대한 데이터만 조회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셀렉트 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별표가 들어갔으니까 all이란 얘기죠. 모든 어디로부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스트 테이블이라는 것으로부터. 근데 왜 단 조건이 아까 보게 되면 데이터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름이 이익준이라고 하는 데이터만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이익준에 해당되어지는 아이디 값과 네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옆에 팁인데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검색하는 이제 포털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키워드 검색을 할 때 앞에 유사한 단어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와 형태가 같은 유사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화면에 나오시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와 같은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select, 그 다음에 요 all, from, 어디로부터?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로부터. 근데 단 조건이 뭐냐면 이름이 like, 유사한 거. 어디하고 유사한 거? 이라고 하는 거에 요거 뒷글자 붙어 있는 거죠. 앞 글자가 이고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같은 것들을 검색해 나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봤더니면 아이디가 2번과 4번이네. 이익준하고 이우즈라고 하는 데이터만 여러분들이 걸러서 조건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인서트 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만 볼 수 있는 셀렉트 구문에 조건문을 주는 것까지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어떤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 내용은 뒤에 또 계속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개략적인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다가 보면 필드, 즉 어느 특정된 필드의 내용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아이디하고 네임이라고 하는 필드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필드가 빠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벌스라고 하는 필드가 하나 빠졌을 경우에 이 필드를 어떻게 추가시키느냐는 거죠. 따라서 테이블 자체를 수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썼던 것이 엘터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자, 내용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엘터 그리고 테이블에 그리고 테이블 명을 썼습니다. 거기에다가 add 추가시켜라 뭐를 필드명 벌스라는 필드를 이때 그 필드의 데이터 타입 인티저 그리고 속성은 non null 타입으로 넣겠다 라고 해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쿼리 OK 떨어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필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은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description, dsc test라고 하는 테이블을 입력을 줘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기존에 만들어졌던 id 필드, name 필드, 그 다음에 벌스라고 하는 필드가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따라서 이미 생성된 테이블에 뭔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수정 혹은 삭제할 때는 모두 alter table이라는 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select 구문을 이용을 해 그 테이블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자, 지금과 같이 id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벌스라고 하는 필드의 내용이 나오죠. 이때 벌스에는 지금 데이터 값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빵빵빵 해서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현상이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테이블을 설계 도면에 의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작업을 하는 가운데에 미처 그 생각을 못해서 빠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생성된 테이블에다가 몸값을 수정을 할 때 지금과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다른 타입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아이디하고 네임이라는 필드가 있었는데, 새로운 필드를 벌스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것이 alter, 테이블 명에 add, 그리고 필드명, 그리고 필드명의 type, 그 다음 이제 속성값들을 넣어주었는데, 하다 보니까 필드의 이름이 수정을 해야지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지금과 같이 이제 또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lter,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명에, 자, 이때는 바꾼다라고 하는 change라고 하는 구문이 들어가게 되고, change에 기존에 벌스라고 하는 필드명이 있었는데 그 필드명을 벌스 ym, 그리고 이제 데이터 타입이죠. 필드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by 캐릭터의 30바이트짜리로 해서 이렇게 바꿔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확인하시게 되면 description 테이블 해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id, name, 그리고 맨 마지막에 verse ym이라고 하는 필드명이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가져올 때 사용되어지는 셀렉트 모드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기본 키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아까 id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입력을 해줬는데, 우리가 보통 테이블에 존재하는 많은 행의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우리가 보통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기본 키는 입력값이 중복을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널 값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 기본 키 값, 그 id라고 하는 값을 별도의 다른 id로 바꾸고자 했을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를 속성을 삭제를 하고 나서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이거를 왜 수정을 했는데 이거는 수정이 안 될까라고 하는 걸 이제 만약에 해보신다라면 그 점을 명심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제약 조건을 의미하고요. 즉, 특정 데이터를 입력할 때 무조건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입력이 되도록 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의 제약 조건, 그 다음에 포린 키의 제약 조건, 유니크의 제약 조건, 체크의 제약 조건, 디폴트의 정의, 그 다음에 널 값의 허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 안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어진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테이블 만드셨고, 테이블 안에 각각의 필드들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이제 인서트 구문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넣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테이블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때 만약에 각각의 테이블에 해당되어지는 상태를 조회하는 것도 역시 필요한데, 이때 MySQL 테이블에 생성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들도 이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이제 옵션이 바로 뭐냐면, show라는 것은 구문은 똑같고요. 테이블, 그리고 스테터스, 상황이 like, 어느 거 같은 거냐면 테스트라고 하는 DB, 테이블이죠. 예, 거기 안에 여러분들이 G 옵션을 쓰시게 되면 테이블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의 정보가 이렇게 화면상에 뜨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테이블이 언제 생성이 되어졌는지 create time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가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엔진은 뭐가 되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show 테이블에 status like, 그리고 테이블명에 G 옵션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른편처럼 select, 그 다음에 create time, 그리고 from 어디로부터 information schema라고 하는 테이블로부터, 이때 테이블이 테스트 테이블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여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포메이션 스키마 DB가 있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스키마 DB가 있었고요. MySQL DB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샘플로 만들어진 DB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DB 중에 MySQL DB가 이제 가장 제일 많이 쓰고, 지금같이 DB나 아니면 테이블의 여러 가지 상태, 생성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DB가 바로 인포메이션 스키마 DB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페이지 안에서는 기존의 인서트 구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시켰는데 그 입력된 데이터에 즉 테이블의 필드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즉 기존에 입력되어져 있는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 문을 이용을 하는데 업데이트 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 중에 필드의 네임을 혹은 필드의 혹은 테이블의 값 어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은 엘터였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직접 수정했을 때는 업데이트 구문입니다.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업데이트 그리고 테이블명 그 다음에 set 설정하겠다. 뭐를? 예, 벌스 ym이라고 하는 필드에 지금 기본값이 아까 0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0 값을 199 빵으로. 근데 여기 조건이 들어간대요. 단 조건이 이름이 뭐냐면 방탄소년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는 벌스 ym이라고 하는 필드에 대해서만 set 설정을 시켜라. 뭐를? 벌스 ym이라고 하는 199 빵이라는 것을. 해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쿼리 OK 떨어지고 셀렉트 구문을 이용해서 테이블 안에 데이터들을 필드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인해 봤더니 네, 방탄소년단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where저를 지금 뒤에 보시게 되는 여기 업데이트 테이블명에 set 설정을 하고 필드명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필드명에다가 이제 수정하고자 하는 값을 넣었을 때 where 문장을 만약에 안 쓰시게 되면 오른쪽 아래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예, 쓰시게 되면 4개 지금 들어가 있는 4개의 데이터 안에 똑같은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where저를 생략을 가능하지만 생략해도 데이터 값은 들어가지만 만약에 where절이 생략이 돼버리게 되면 테이블 전체에 벌스 ym이라고 하는 행의 값들이 전부 다 변경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꼭 특정된 내용들에 해당되어지는 조건에 만족하는 애들만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꼭 where이라고 하는 구문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가운데 부분에 업데이트, 테이블명, 그 다음에 set, 그 다음에 11번째 값, 어떤 변경되는 값, 12에 변경되는 값, 단 where, 조건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만 열에 대한 값들을 바꿔라. 즉 열은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필드에 해당되어지는 값들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과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씩 전부 다 따라 하셨을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면 아마 지금 가운데 셀렉트 구문에서 있는 것처럼 테스트라고 하는 DB 안에 ID 값하고 ID 필드, 그 다음에 네임 필드, 그 다음에 벌스 ym이라고 하는 연도, 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갔을 텐데 앞에 요 15페이지 안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where이라는 구문을 안 쓰고 업데이트를 시켰기 때문에 아마 2000이라는 값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을 지금 배우셨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래 화면과 같이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서 벌스 ym이라는 필드를 지금 화면과 같이 전부 다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수정한 결과 값을 화면 캡처를 받으시고요. 그 캡처를 받으셔서 명령어까지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즉 업데이트, 테스트, 셋, 그리고 필드명, 그리고 필드명에 해당되어지는 설정되는 새로운 변경된 값, 그리고 조건이 뭐다, where, 그리고 name, 혹은 뭐 다른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 해당되어지는 값들이 변경이 되어지고 그 SQL 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바뀌어지는 select 문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서 모든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저한테 숙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다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제 2번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결과 화면을 좀 보시면요. id라는 필드하고 name이라는 필드 만드셨고, 그 다음에 verse ym이라는 필드를 만드셨는데, 지금 필드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근데 추가된 위치가 name이라고 하는 필드 바로 뒤에 들어갔고, verse ym이라고 하는 필드 앞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보통 우리가 아까 alter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해서 add 추가시키고자 하는 필드명을 쓰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필드명 맨 뒤에 가서 생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 필드 값이 지금 name 바로 뒤나 그 다음에 verse ym이라는 필드 이전에 들어가고 싶고 가운데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필드를 저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에다가 지금 각각의 데이터의 그 필드의 데이터 값이 추가되도록 값을 수정을 해서 실행되는 그 구문, 그리고 그 구문에 의해서 실제 데이터 값이 이와 같이 셀렉트 구문으로 해서 나오는 형태의 여기까지 해서 과제로 또 두 번째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name 필드 뒤에 라고 하니까 after가 되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verse ym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 필드 전에 추가를 시켜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테이블에서 셀렉트로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기준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셀렉트 구문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셀렉트, 그 다음에 모든 필드 어디로부터 from 테이블명이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명으로부터. 근데 이때 order by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정된 컬럼을 기준을 정해서 정렬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데이터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화면상에서 뷰에서만 이렇게 표현해 줄 뿐이지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막 섞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elect 모든 필드를 어디로부터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로부터 이때 order 정렬을 해라 by 뭐에 의해서 verse ym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근데 verse ym이 숫자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거를 descending 이라고 해서 dsc라고 하게 되면 descending이니까 한번 보세요.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했죠. 그러니까 내림차순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select 모든 필드를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로부터 이때 order by 그 다음에 필드명에 ascending 하게 되면은 오름차순이 되죠. 그래서 지금 각각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에 있는 내용에 보게 되면 정렬하는 방법이 이제 나와 있고요. 이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데이터 자체가 섞인 게 아니에요. 섞인 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화면에 뷰상으로만 보여주는 거지 실제 데이터는 그냥 1, 2, 3, 4라고 하는 아까 ID 값에 의해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데이터가 이렇게 이런 값으로 해서 섞여서 막 이렇게 흐트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주의 바랍니다.